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밤 9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라이브를 할지 말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마지막 날 다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굳이 마지막 날까지 또 라이브해서 괜히 이게 라이브를 참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다 이 시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거나 아니면은 혼자만의 좀 시간을 보내면서 1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왜 라이브를 하게 됐냐면 일단 올 한 해 너무나 이렇게 감사드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올 초에 제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상위권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10만 구독자 한번 가보겠다 였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 게 2020년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초까지 이제 2019년 말까지 해서 1만 명을 만들고 2020년 말에는 10만 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제 지인분하고 가족들한테도 공언을 했는데 2020년 초가 되니까 약간 좀 지나서 10,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감사하다 글 올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된 지금 9만 한 6,000명 정도 됐죠. 4,000명 부족한데 아마 이 페이스대로라면은 2021년 1월 중에는 10만 명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지금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 특히 우리 절세 친구들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멀리서, 그리고 소리 나지 않게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는 짧게 글을 썼어요. 올 한 해, 감사드린다고. 제가 올 있었던 키워드를 2가지를 뽑아보니까 딱 2개더라고요. 주변 분들에 대한 감사, 감사. 그거 하나랑 키워드가 감사랑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저도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꿋꿋이 버틴 내 자신에 대한 칭찬 혹은 위로.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아이패드를 좀 아마 많이 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키워드가 저는 이 2020년 키워드가 2020년 키워드가 2가지입니다. 2가지. 감사. 그리고 나에 대한 칭찬 혹은 위로. 고생했어. 고생했어. 근데 그 의미가 그래도 막 슬프고 그러진 않고 좋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닿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어땠는지. 이미 다 해보셨겠지만 남은 시간 한번 더 해보시고 저도 그래서 그래도 유튜브는 여러분들한테 글로 쓰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해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운동하고 뭐 땀 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좀 꾀재재한 모습이었는데 이발도 좀 하고요. 샤워도 깨끗하게 하고 목욕 제기를 한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막 카라 있잖아. 옷이 지금 막 라운드 티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한 가지 이실직고 하자면 지금 이 방송은 음주 방송입니다. 제가 와인 이 조그만 잔으로 소주잔으로 딱 한 잔 말았습니다. 한 잔.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날 라이브를 하는데 또 뭐 기사 하나 가져와가지고 뭐 해드리는 것도 물론 도움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뭔가 좀 가공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세금 뉴스 베스트 5입니다. 베스트 5.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섯 가지지만 부동산 세금 뉴스예요. 세금 뉴스. 어디에서고 들을 수 없는 뉴스입니다. 물론 지금
9시 뉴스, 8시 뉴스, 언론 기사 보면은, 부동산 뉴스는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세금만 골라서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채널 제네시스 밖에 없지 않겠냐.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세금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요 장표를 먼저 드렸어요. 요 장표를 먼저 한 장 한 장인데, 방금 한 장이라 한 잔이라 했잖아요. 한 잔. 죄송해요. 그래서 요 장표를 제가 한 장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미리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먼저 아쉽게 탈락한, 녀석들 몇 개 좀 말씀드릴까요? 아쉽게 탈락한 녀석들. 자,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 임대차 3법. 구체적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빼고 2개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됐죠.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크고 중요한 것들을 골라봤는데 왜 탈락이 됐냐? 이거는 세금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지만 얘가 이제 세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가 골라봤는데 얘도 세금이 아니라서 일단 뺐고요. 자, 그리고 주택 증여 증가. 특히 아파트 증여가 증가하는데 이건 세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얘가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밀리고 쟁제가 녀석 다섯 개가 있습니다. 5개. 임대차 3법은 그 세법이 아니라서 그냥 뺐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큰 거죠. 그렇지만 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뉴스를 고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억 이하 주택 거래 증가. 이것도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세금이 아니라서 뺐어요. 그 외에 이제 점점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른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 한번 보시고 뭐 공감이 되시면 공감을 해주시고 이거 중요한 거 빠졌는데 왜 뺐어요? 중요한 건데 왜 뺐어요?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뭐 놓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자, 그래서 일단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 자, 배경음악이 안 나오네. 자, 5위는 뭐냐면, 자, 취득세율 최고 12% 중과를 저는 뽑았습니다. 취득세율 최고 12% 중과. 금빛태양님이 맞추신 건가요? 대단한데? 자, 왜 취득세율 12% 중과를 꼽았느냐?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건데, 자, 일단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오늘따라. 자, 취득세가 기존의 1에서 3% 아닙니까? 기존의 1에서 3%인데 이제 최고 12%까지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1%였다면은 무려 12배가 들어갑니다. 12배. 자, 제가 이거를 왜 꼽았냐면 세법에 보면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똑똑해져. 자, 세법에 이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을 아무리 과세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에 근거를 놓고 그걸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법에는 없는 말이지만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물론 저도 이제 뭐 아주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했을 때 비추어 보면은 쉽게 말해서 너무 과하게 그걸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였던 게 잘못하면 12%가 돼서 12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고 오늘 좀 방송에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평소하고 다르게. 오늘은 좀 제 목소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여기에 약간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고 봐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하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취득세율 최고 12% 중과를 골랐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취득세율 최고 세율 이제 12% 중과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이걸 취득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실거주자들이 이렇게 나는 그래도 1에서 3%니까 집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자기한테 맞는 집을 사거나 물론 안 살 수도 있죠. 선택의 문제니까. 근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다주택자들이 멈칫할 때 자기는 1에서 3%니까 그게 메리트가 되니까 사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거주자 즉 무주택자 혹은 1주택에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쫄아서 못 사요.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에 대출도 막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지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취득세율은 지방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지방세 세수 확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취득세율이 그 전에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거래가 안 되면서 취득세 잘 안 거쳐가지고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슈를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 보니까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서울시는 이 취득세율이 12%로 중과가 돼가지고 세수가 뭐 풍년이라고 하던가 표현이 기사 내용이 그리고 그랬다고 해요. 저도 이제 자세하게 못 봐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거 효과 봤다는 거죠. 이거 이 12% 올린 효과를. 자, 그래서 골랐습니다. 이게 5위예요. 제 기준에서는. 아시겠죠? 네. 렘구님이 이거 해주셨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채팅창 방송할 땐 잘 안 보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렘구님이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저도 오늘 저도 올해 렘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한 게 있는데 요건 제가 좀 개인적인 거라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렘구님. 자, 취득세율 최고 12% 중과 5위. 자, 그러면 4위 뭘 거냐? 4위. 자,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4위는 주택임대사업자 일방 폐지. 자, 저는 이거 골랐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일방 폐지.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일방이에요, 일방. 자, 이거 좀 볼까요? 오늘 이상하게 패드가 좀 잘 안 되네요, 이게. 펜슬이 좀 뭔가 좀 잘 안 모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임사를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좀 변천사 된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2017년에 보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자, 2017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했던 정부가 2018년 9월 9.13 대책이 되면서 갑자기 요건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자, 그리고 결정타가 뭐였냐면 2019년 12.16 대책 들어가면서부터 규제가 더 심해지고 진짜 결정타가 뭐였냐면 2020년 6.17 그리고 7.10 요때 대책이 나오면서 아예 폐지가 돼버렸죠. 제도가 일부가 폐지가 됐죠. 어떤 게 됐죠? 민간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8년. 불과 이거 보시면은 얼마예요? 3년도 안 돼요. 일어나는 일이.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주임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정책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좀 효과가 안 먹혔겠지만 정책 신뢰성이 좀 깨진 게 가장 크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임사예요. 주임사. 이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집값을 올리는데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 아니다, 별 영향이 없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다른 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맡기겠는데, 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일단 여기 보시면은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엄연히 사업자고 여기에 대해서 다 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거는 이미 저 자체가 정책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제외한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앞으로 10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오늘까지 등록을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 이거 연장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 1월이 됐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등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저걸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래요. 세무서는 이제 의무잖아요. 이제 지자체는 자율이고. 자, 그래서 세무서에 등록한 김에 지자체도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얻어가는 게 뭐예요? 얻어가는 혜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그거 받으려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꽤 높고, 그럼 뭐가 남죠? 장특공? 장특공 없죠, 이제. 연장 안 됐으니까. 재산세는? 재산세 감면은 있죠. 이것도 21년까지거든요. 이건 연장 되겠죠, 설마. 그리고 취득세 감면 좀 있고, 근데 취득세 감면도 신규만 되잖아요, 신규. 최초 분양. 이것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저거를 이제 10년을 가져가네, 10년을. 앞으로의 10일 후의 일도 모르는데 무슨 10년을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네 번째 나온 거 이게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히 내년 이슈되는 게 보증보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보증보험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여러분한테 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할게요. 좀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자, 어쨌든 4번 주임사 일방 폐지 뽑았습니다. 자, 이제 3번 갑시다. 3번 3위 갑시다. 자, 부동산 세금 뉴스입니다. 부동산 뉴스는 다른 분이 해주시면 좋겠고, 자, 세금 뉴스 갑니다. 세금 뉴스 3번 갑니다. 자, 3번은 저는 뭐를 꼽았냐면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신의 한수님 거의 비슷합니다. 예, 신의 한수님 거의 비슷해요. 근데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황당한 거죠. 자, 이게 왜 황당하냐? 그리고 왜 이걸 3위로 뽑았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보유세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종부세가 있죠. 재산세는 어떻게 구하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자, 종부세는 어떻게 구하죠? 공시가격, 그리고 6억을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해요. 글씨가 좀 안 예쁜 건 이해하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공시가격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 90%까지 올린다.
5에서 10년 안에. 고가주택은 빠르면 5년, 중간에 있는 것들은 7년,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9년 정도면은 90%까지 간다. 자,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영향 미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항목이 한 60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저도 다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게 건보료가 있고, 2017년 8회 대책 그 보도자료 혹시 보신 분 기억하세요? 3년 전쯤 일이죠. 저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날 제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휴가 기념 주부 부동산 세금 아카데미를 제가 강남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공간 더하기 거기 강의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막 술렁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슨 대책이 나오는데 되게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이제 8회 대책 그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때 8회 대책의 보도자료 원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아무튼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게, 다주택자가 일단 2주택 이상자. 그래서 뭐 그냥 저는 한 3주택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일시적 2주택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1주택도 다주택이라고 봐서 2주택 이상자였고, 이제 실거주자는 0주택하고 1주택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슬슬 바뀌더니 무주택만 이제 실거주자로 보더라고요, 정책들이. 자, 그래서 이제 1주택자도 이렇게 좀 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는데, 그게 2018년 9.13부터였어요. 제 기억에는. 9.13 대책 나온 날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교대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그 보도자를 보면서 그 보도자료 분석을 한 기억이 나요. 그 자료 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면 이제 제 기억에 이거 되게 세다. 되게 세고, 뭔가 원래 정책이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틀어진 걸 보면서 제가 좀 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올라가면서, 1주택자도 이제 올라가게 됐고,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이 한 채를 갖고 계시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대요. 근데 기분이 좋은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왜 그럴까요? 자, 집을 5억에 샀는데 1억이 올라서 6억이 됐다고 합시다. 자, 기분 좋죠? 자, 기분이 되게 좋은데, 자, 그 1억 오른 거 그거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니죠. 내 돈 아니잖아요. 왜? 그거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치 샀는데, 그게 상한가를 쳐서 2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200만원이 됐는데 그 돈 내 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돈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실현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라는 게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아직은 없죠. 나중에 이제 뭐 올라가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가 붙는데, 어차피 그분 같은 경우에 집값이 5억에 사서 6억에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현된 건 없고 기분만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과세를 받고 다른 집으로 간다? 다른 집값 다 올랐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 거래세, 취득세만 나가고, 더 중요한 게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일단 고기는 많이 사 먹더라고요. 소고기는. 왜? 일단 오르니까, 기분 좋으니까.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갑자기 까먹었다. 웰스 이펙트인데, 부의 증식 효과인가? 그래요. 뭐냐면, 제가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좀 퀘스천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냥 올라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그냥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집값이 벌써 1억이 올랐는데 차 한번 바꿔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주택자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다 돈이 나가버리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집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찜찜한 약간 희한하네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요걸 3번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 안 건드리다고 했거든요. 근데 건드려서 1주택자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싫다. 저는 좀 뭔가 정책이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 마음대로 고른 겁니다. 여기 지금 제네시스가 직접 골랐습니다. 직접. 동의 안 하실 수도 좀 있어요. 자, 이제 어느덧 5위, 4위, 3위 가고 이제 2위하고 1위 남았네요. 궁금하시죠, 이제? 자, 뭐가 2위일까? 뭐가 2위일까? 자, 봅시다. 자, 제가 뽑은 2위는 자, 9억 초과 장특공 거주기간 강화. 이야, 신의 한 수님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거의 동시에 오른 것 같아요. 그쵸? 김나경님도 맞췄네. 장특공 혜택 축소. 이야, 대단하십니다. 뭐 선물이라도 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없네. 자, 고민 좀 해볼게요. 자, 아니 9억 초과 장특공 거주기간 강화 이거 왜 골랐습니까? 이거 뭔데 그러죠? 자, 이거는 당연히 골라야죠, 제가. 원래 사실 1위 하려다가 2위로 잠깐 내렸어요. 자, 9억 초과 장특공.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1주택자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가면 공유를 눌러서 그분한테 꼭 링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해도 되니까 보시고 좀 배우라는 거죠. 자, 집값을 양도가가 말이죠. 양도가가 이 9억을 초과해버리면 당연히 이거 실거래가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이라 해요. 고가주택. 이거 다 아시죠?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10억에 팔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9억이 아닙니까? 자, 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합시다. 2년 보유 또는 거주했다고 해요. 자, 비과세면 세금이 원래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야, 너는 집값이 9억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8년인가 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 9억이에요. 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인데 세금 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가 장특공을 80% 해줄게. 80%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보면은요, 세금 한 44만원인가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다. 거의 5억에 샀는데 10억 된다고 해서 세금 44만원 내니까 비과세나 다른 거 없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장특공이 20년이 되면서 2년 거주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때 2년 거주는 지역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 비조정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 취득했는지도 상관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양도하는 기준이 20년이면 다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주택자들이 이 내용을 과연 알 거냐? 실거주자인 사람들이. 나는 비과세니까 내가 무슨 채널 제네시스 박을 보고 내가 무슨 부동산 세금 공부를 해요. 머리 아프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러다가 집값이 슬금 올라서 5억에 산 집이 이렇게 5억에 산 집이 10억으로 될 수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특히 서울 집값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을 팔려고 했는데 혹여라도 2년 거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이 44만원 하던 게 한 꽤 많이 올라가요. 요건 제가 계산을 비과세로 안 해봤네. 어쨌든 대략 한 6, 7배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바뀌는 거죠. 21년이 되면. 이게 21년이 되면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취득세율 최고 12%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는 건 좋은데, 적어도 내가 무슨 세금인지를 알고 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4만원짜리 불법 주차 딱지, 이거는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아무튼 세금은 아니지만 딱지를 내가 내더라도 내가 어떤 게 잘못을 했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르고 내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 퀴즈 하나 냅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처럼 사례가 2년 거주를 못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2년 거주를 못 채우고, 자, 2년 거주를 못하고 10년 보유만 했습니다. 글씨가 좀 이상한 날아가는 거 죄송합니다. 10년 보유만 했습니다. 자, 이때 9억 초과 장특공 몇 %일까요? 9억 초과 장특공. 이때 9억 초과 장특공 몇 %일까요? 자, 퀴즈. 가장 먼저 맞추시는 절친분 아니신 분한테는 제가 절세 노트 드립니다. 자, 김미선님 아까도 맞추지 않았나? 맞죠? 위에서 아까 맞추신 거. 김나경님. 죄송해라. 자, 김미선님은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제네시스 421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주세요. 제가 이번 달 절세 노트 멤버십 한 12,000원 상당 하는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혜선님 정답 맞췄는데 가장 빨리 맞췄고 했고, 자, 여기 특히 이 40%라고 쓰신 분들 있죠? 절친분들 중에 40을 적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여기 절친분들 중에 40이라고 쓰신 분들은 지금 손 들고 반성하시고, 가급적이면 왼손하고 오른발도 드세요. 자. 아니, 지금 2년 거주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2년 거주를 안 하면 일반 장특공을 가요. 일반 장특공은 매년 2%예요. 매년 2%. 자, 그렇기 때문에 매년 2%이기 때문에 10년 곱하기 2 하니까 20 나오는 거죠. 하나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이 10년 곱하기 매년 2% 하는 것도 원래는 3%였어요. 그래서 30은 받았어야 돼, 이 사람이. 80 받는 거. 근데 이것도 이미 2019년에 이미 개정세법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19년도에 개정세법 되면서, 아니 왜 일반 장특공이 3%를 2%로 낼까요? 이거는 약간의 소금 요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괜찮으세요? 했는데 아무 반응 없더라고요. 나만 혼자 막 분노했는데. 자, 그래서 9억 초과 장특공 거주기간 강화 이거 모르고도 내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좀 약간 분위기가 과열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어떤 특정,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 비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방송하고, 강의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짜 많이, 당황해 하시고,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냉정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좀 막 감정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가 남았습니다. 대망 1위. 과연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위가 뭘까요? 자, 조정지역 증가 이런 거는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제가 뺐습니다. 양도세. 양도세. 그쵸. 양도세 중과도 있고, 2년 미만 그런 것도 있고. 뭘까요? 저도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만들어 놓고. 뭔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 1위가 뭐냐? 그렇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야, 이거 뭔지 아시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자, 어떻습니까? 제가 꼽은 2020 부동산 세금 뉴스 베스트 5 중에 1등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을 제가 셀렉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자, 설명을 돕고자 한번 그려보죠. 자, 최종 1주택.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배경을. (2018년) 말이었습니다. 뭔가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그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1년에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매도하는 거는 추가 2년을 보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며칠 앞두고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은 뭐냐면, 자, 21년 1월 이전에 1주택자가 되면 그때는 추가 2년 보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용만 자체만 놓고 보면은 2019년 초에 해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세무사님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대부분 다 해석을 했냐면, 양도분부터 2021년 최종 1주택 양도분부터 추가 2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이 중간에 최종 1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2년 추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죠? 그렇지 않아도 못 쓰는데 더 못 써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좀 양해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요 해석은 이제 틀린 게 됐죠. 자, 여기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왔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유리하게 해석이 됐는데, 문제는 이날이었다는 거죠. 이날 24일날 24일날 나오면은 일단 25일 크리스마스니까 하루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좀 뭔가 붕 뜨잖아요. 그래서 24일 그날도 그냥 날아갔다고 보고, 그러면 26일, 7일, 8일, 9일 며칠 없잖아요. 그럼 언제 팔아요, 저걸? 그래서 가장 피해보는 케이스가 뭐예요? 나 2주택자인데 나 지금 팔면 내년에 남은 거 하나 팔아서 비과세 받고 싶은데 어차피 추가 2년 해야 되니까 에이씨 뭐 지금 파나 내년 파나 뭐 좀 기다리지 뭐, 이러신 분들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21년 되기 전에 하나 팔아서 1주택 돼버렸으면은 그 남은 하나는 당초 취득일로 가서 비과세 판단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때 2019년 초에 강의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거 21년 1월 달에 시행되는 건데 뭐 일시적 2주택은 예외로 해준다고 하고요. 그 외에 대한 중요한 게 잘 안 나옵니다. 설마 21년 1월 다 돼서 연말에 나오진 않겠죠 했는데 이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설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설마 이거 나오겠어요? 뭐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이게 입이 방정이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쵸? 오늘부터 일요일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거였는데 왜 이 해석을 이렇게 늦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정은 있겠죠. 예, 사정은 있을 텐데 뭐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주택자는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이 2020년 제가 뽑은 부동산 세금 뉴스 베스트 5입니다. 영예의 1등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좀 아쉽습니다. 예. 자, 그리고 2위 9억 초과 장특공 거주기간 강화됐다.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자, 그리고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일방 폐지, 그리고 취득세율 최고 12% 중과. 여러분들 혹시 이 5개를 보면서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걸 맞추면은 정말, 야, 저기, 레모트리님, 저 스시 아닙니다. 스시 아닙니다. 이 5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세금 인상, 세수 중사, 증세, 수요제 나오는데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아예 아닌 건 아닌데 제가 의도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임명환님 1주택? 이거 뭐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임명환님도 메일 저한테 주세요. 예, 아시겠죠? 제네시스 41 네이버닷컴으로 메일 주시고 루스님은 우리 절친님이니까 자, 저 5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실수요자, 여기 이제 1주택자도 있고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실수요자한테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간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래도 설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마 정부가 그렇겠어요.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간다. 저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죠? 자, 그리고 9억 초과 장특공 거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 난 비과세니까 비과세 돼요. 거주 안 해도. 근데 거주를 안 해버리면 장특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거주 요건하고 장특공 거주 요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1주택자도 보유세 올라갔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일방적으로 폐지해가지고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전월세 구하기가. 맞죠? 자, 그리고 취득세율 최고 12% 돼서 다주택자들이 맞는 거를 보고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괜히 자기가 쪼는 거죠. 자기 안 맞는데. 마치 학교에서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이 걔만 잡지 않습니까?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 옆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뭔가 분위기가 얌전한 애들도 괜히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죠. 그거죠. 이 5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의도치 않는 실수요자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약간 좀 아쉽죠.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시간 좀 더 있으면 이제 2021년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한 김에 자, 2021년 부동산 세금 예상 베스트 5. 자, 예상 베스트 5이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것처럼 두구두구 그건 안 하고요.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자, 5번. 아파트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아파트 증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 잠긴다. 자, 그래서 물론 2021년 5월, 6월 전이 돼봐야 알겠지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21년 6월 전에 절세 매물이 나오니까 가격이 급락할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증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 증여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매물이 계속 잠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기보다는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보유세 지속 인상. 자, 이제 공시가격 올라가는 게 이제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을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지금 14% 넘었어요. 그러면 2년 연속 14% 넘으면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걸 뭐라고 하죠? 복리처럼 계산해야 되잖아요.
100에서 14니까 114, 그리고 다시 거기서 14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보유세 지속 인상이 아마 내년에 정말 곡소리 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전월세, 이거는 솔직히 부동산 세금 뉴스 아닌데 그냥 제가 넣었습니다. 예, 전월세 지속 인상, 여기 이제 전월세 신고지까지 맞물려서 이게 또 계속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것 같고, 자, 2번. 사실 1번하고 2번 좀 고민했어요. 예, 순위가 약간 좀 2번을 1로 하고 1을 좀 2로 하나 내릴까 했는데 그래도 양도세가 더 세다. 그래서 제가 양도세 했고,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좀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고가전세거든요. 고가전세. 자, 고가전세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당연히 이 임대인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이면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로 과세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고가전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서 모든 전세 월세에 대해서 거래가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파악이 된다면, 사실 지금 월세 대비 전세들은 좀 포착이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저게 잘 되고 나면은 전세 포착이 매우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거고, 임차인은 사실 별 문제 없죠. 임차인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소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받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 이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해하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게 아니고, 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너가 삼성전자 다니는데 이제 입사 1년 차인데 어떻게 전세 10억을 마련할 수 있냐? 맞잖아요. 그럼 분명히 증여 이슈 있어요. 지금도 잡고 있어요. 지금도 잡고 있는데, 그게 내년 6월 되면은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잡을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자, 1번 양도세 강화. 이게 극심한 혼란이 될 것 같아요. 극심한 혼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변하는 거 살짝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이제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양도세는 양도세율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21년 1월이 있고요, 21년 6월이 있습니다. 자, 이때 21년 6월은 최고 세율이 6에서 45%가 됩니다. 자, 이거 일단 하나 있고요. 자, 분양권 주택수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21년 6월이 되면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데, 2년 미만 단기 세율이 70, 60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최고 이제 20%, 30%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최고 세율 45하고 30이 결합되면 75%.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뭐 일단 요 정도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런데 요 날짜가 보시면은 얘는 21년 1월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21년 6월부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2년 미만이 70%, 60% 나와버리는데, 요거는 21년 6월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가 갖고 있다가 21년 7월에 매도를 하는데 2년을 못 채웠다. 그러면 60%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21년 6월 이제 또 생각났어요. 분양권 무조건 70, 60이에요. 양도세요. 지역 불문.
원래는 조정만 그랬는데 이제 필요 없지. 지역 불문. 무조건 70, 60. 이것만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양도세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이 엄청 많아졌죠. 조정 대상 지역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셈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한순간 실수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지 뭐. 세무사 아무리 못해도 2명 이상 가야 될걸요? 아무리 못해도 3명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 알아 이걸? 여기에 이제 9억 초과 장특공 들어가죠. 9억 초과 장특공은 또 이 등록 임대주택 있다 하더라도 중과 배제 안 되죠. 양도세 중과 들어가 버리죠. 너무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져. 너무 심하죠 이게.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2020년이 한 2시간 남짓 남았는데 너무 좀 우울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라는 뜻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시고 어찌됐든 그냥 조정 대상 지역에는 집을 팔 때는 무조건 나는 세무사 찾아간다. 상담 잘 안 해주셔도 상담해 주시는 분 찾아가서 2명, 3명 이렇게 좀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세무사 상담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때는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 한다. 조금 더,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듣고 싶다면은 매월 발행되는 절세 노트와 멤버십 특강을 함께 한다. 좀 더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부동산 절세법 정규 강좌를 부디닷컴에서 듣는다. 뭐 좀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제 유튜브 채널만 보시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면 웬만한 거는 다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양방향 소통을 하고 싶으시거나 좀 뭔가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거나 투자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러신 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 멤버십도 하시고 강의도 들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제 채널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특히 구독하고 이제 알람 설정 하시면은 이렇게 비정기적으로도 제가 이제 라이브 자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원래 제가 한 30분만 하고 아빠가 가겠다라고 저희 준이한테 말을 했는데 야, 거의 1시간이 돼버렸네. 거짓말하는 아빠가 돼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라도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게 제가 노트 필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는 노트 필기 막 하면은 여학생들도 제 거 빌려가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이패드가 이게 좀 그냥 펜도 아니고 또 오늘 좀 손이 약간 얼어서 그런지 제 방이 약간 좀 추워요. 글씨가 굉장히 안 써지네요. 그래서 좀 보기 불편하셨을 텐데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아니 그러면 좀 이게 장표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날만 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도 그죠? 예.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이게 좀 뭐 약간 좀 격이 없게 하되 정보는 좀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꾸준하게 지금처럼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영상은 하루에 하나씩. 그렇지만 라이브는 이제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쏟았던 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멤버십 특강하고 제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멤버십 특강 들으신 분들 아시죠? 우리 9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1시 좀 넘어서 끝났죠. 이상하게 그 다음날 잠이 잘 올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게 계속해서 이거 하다가 바로 딱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왔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책이나 보고 잘 걸 했는데 또 이제 그래도 굉장히 좀 뭔가 기분이 좋고
이 그 녹화 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하는 라이브하고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절친분들은 아마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한 해 돌아보시면서 왜 난 올해 이것도 못했지 막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디 안 아프고 이렇게 잘 이렇게 버틴 것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그래도 고생했어. 건강한 게 어디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제 아이도 제가 무슨 말 하면 막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얘가 안 아픈 게 어디야. 그 미숙아로 나와서 2kg도 안 돼서 나왔는데 이렇게 잘 크고 이것도 어디야. 그 생각하면 그래 건강하면 됐지. 대신에 나쁜 짓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한테 말하는 건 제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해라. 그리고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대신 그 좋아하는 일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거 해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약속된 시간이 돼서 저희 이제 책을 좀 읽어주고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올해 남은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한번 쭉 돌아보고 그래도 또 나름 뭐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와이프하고도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2020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쭉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 주시고 계속해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올 한해 2020년은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2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